사실 그 분석은 두 분 다 최희한 평론가도 그렇고 김기웅 대변인도 그렇고요. 조금 제가 다른 분석을 보이게 한다면 해주세요. 예. 양자 대결일 때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지만 상대 전체에서 볼 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거는 양자 대결일 때인데 이재명 대표 여기서 봤을 때는 당내 여러 후보에 비했을 때 압도적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드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희한 평론이 한편으로는 네.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붙었던 대선보다 그때 이제 비호감 대선이라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ARS 조사가 했던 저희 여론조사 결과와 그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7.5의 비호감도였는데 당시 전화면접 조사는 한 비호감도가 60%대 비호감도를 좀 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요. 근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호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제 비호감은 윤석열 대통령 56,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63, 그러니까 전 대표거든요. 63이 됐는데 호감의 거의 2배 차이지 않습니까? 네. 한 3분의 1 차이? 그러니까 이 현재의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호감이 갑니까? 누가 부정적입니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이 그 당내에서 1위 주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보냈으나 보내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여기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대선 당시에 있었던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비호감도 호감도 조사 결과 보셨고요.